his act together. Nelson Piquet was I've got the stopwatch running, and this.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오늘날 F1 레이스카는 1.6L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으로 약 1000마력의 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6년에는 엔진 출력 제한이 없었고, 이에 1.5L 터보 차저 엔진과 로켓 연료로 1500마력의 출력을 내는 괴물같은 레이스카들이 서킷을 질주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수류탄 엔진과 이 말도 안 되는 출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타이어, 그리고 스틱으로 기어를 변경하던 시절의 F1은 지금보다 훨씬 마초적인 레이스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1의 최전성기로 회자되는 1980년대 터보 시절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터보 차저. 먼저 터보 차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의 분량과 제 지식이 제한적이어서 필수적인 내용만 매우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터보 차저는 출력을 높이기 위해 고밀도 공기를 엔진에 강제 주입하는 과급 장치입니다. 엔진 점화로 생성된 배기가스 에너지를 터빈으로 회수하고 일종의 공기 압축기인 임펠러로 외부 공기를 압축시킨 후 엔진으로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실린더에서 빠져나온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통해 최대 20만 rpm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터빈이 돌아가며 같은 축에 연결된 임펠러도 같은 고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임펠러는 인터쿨러를 통해 식혀져서 더 밀도가 높아진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며 공기는 더욱 압축된 상태로 엔진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기존의 공기량보다 더 많은 공기를 통해 더 강한 폭발력을 만들게 됩니다. 즉, 터보 차저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배기량의 엔진을 훨씬 높은 출력을 내도록 할 수 있고 연료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F1은 2014년부터 1.6L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을 사용 중이며 지금의 엔진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별도의 설명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시청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터보 엔진의 태동. 1977년에 F1의 기술 규정은 자연흡기 3L 엔진과 1.5L 터보 엔진을 모두 허용했습니다. 안정적인 출력 공급으로 코너에서 조종성이 더 좋은 자연흡기 엔진과 폭발적인 힘으로 직선 가속력이 앞서는 터보 엔진의 대결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절반의 엔진 배기량으로도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터보 엔진을 F1에서 처음 시도한 팀은 1977년 시즌에 F1에 첫 참가하게 된 르노였습니다. 르노 팀의 수석 드라이버 장 피에르 자보일은 수천 마일의 테스트 후 1977년 영국 그랑프리에서 터보 엔진을 장착한 최초의 F1 레이스카 르노 RS01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F1 터보 엔진이 순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르노 RS01은 참가했던 7번째 레이스까지 완주조차 할 수 없었는데 1977년에서 1978년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서 엔진이 버티지 못해 하얀 연기가 나며 리타이어를 연달아 했기 때문에 라이벌 팀으로부터 노란 차 주전자라고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르노 RS01의 터보 엔진은 500마력의 힘을 냈고 다른 팀의 자연흡기 V8 또는 V12의 출력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강력했으나 터보 차저로 가해지는 엔진의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터보 엔진의 고질적인 문제인 터보렉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터보렉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드라이버가 스로틀을 밟을 때 파워 부스트 작동까지 시간이 지연되어 조종성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저속에서 스로틀이 닫히게 되면 터보 터빈의 복력이 되는 배기가스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터보 터빈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면서 엔진 실린더로 공급되는 공기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코너 탈출을 위한 재가속 시 과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스로틀의 반응이 지연되는 터보렉은 급가속과 급감속의 연속인 레이스에서 르노 팀에게는 또 다른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터보 엔진의 전성기. 1979년 르노 팀은 트윈 터보 엔진을 도입하면서 터보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트윈 터보 엔진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배기관과 터빈을 장치하여 배기가스를 그 양에 따라 다른 크기의 통로로 흐르도록 하여 엔진 저회전에서는 작은 터빈을 돌려 반응성을 끌어올리고 고회전에 도달할 시에는 큰 터빈을 참여시켜 최대 부스트 압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윈 터보를 장착한 1979년의 르노 팀은 시즌 중반 새 레이스카인 RS10를 출시하였고 8차전 프랑스 그랑프리에서 2위와 약 15초의 차이를 벌리며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듬해 1980년 시즌 초반 브라질 남아공 그랑프리에서의 2연속 우승은 페라리와 맥라렌 등 라이벌 팀들도 터보 엔진 개발을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쟁팀들이 르노의 터보 기술을 따라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페라리는 자체 개발한 엔진을 1980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공개하였지만 1981년 3월까지 레이스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BMW는 1982년 1월에 터보 엔진을 선보였고 혼다와 알파로메오는 한 달 간격으로 1983년 봄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1983년 8월 TAG 포르쉐가 터보 엔진을 내놓았습니다. 엔진 안에서 배기가스의 온도는 800도에서 1000도에 달했으며 엄청난 속도로 회전한 터빈을 견뎌야 하는 가혹한 조건에 당시의 터보 엔진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경기, 퀄리파잉, 레이스용을 구분하여 두 개의 엔진을 운영했었습니다. 시즌 전체 엔진 사용량을 3개로 제한하는 지금의 F1과 달리 당시에는 엔진 사용 수량과 출력 제한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에 퀄리파잉에서는 단 한 번의 플라잉 랩만을 소화하기 위해 내구성을 무시하고 극악의 출력을 위한 엔진 세팅을 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명 수류탄 엔진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엔진의 출력을 당시 타이어가 받쳐주지 못해 예선에서의 단 1랩만으로도 타이어 수명이 다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교체해야만 하는 부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던 시기여서 자본력에 따라 팀 간 격차가 점점 커지던 때였습니다. 1984년에서 1985년 시즌 레이스카의 레이스 중 출력은 800에서 900마력의 힘을 낼 수 있었지만 이 1.5L 터보 엔진의 터보 부스트 압력을 최대로 높인 퀄리파잉 트림에서는 11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당시 규정된 연료량 내에서 최대한의 폭발력을 얻기 위해 로켓 연료로 사용되는 유독 화합물 톨루엔의 함유량이 무려 86%인 연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출력의 모든 것을 건 시기였습니다. 1984년에서 1986년은 TAG 포르쉐 엔진을 장착한 맥라렌이 3연속 챔피언에 올랐지만 가장 높은 출력을 보여준 터보 엔진은 1986년 시즌의 BMW M12 13 엔진이었습니다. 1986년은 자연흡기 엔진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팀이 터보 엔진을 선택한 F1 시즌이었고 F1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엔진이 사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퀄리파잉용 엔진의 부스트 압력은 최대 5.5바까지 올라갔고 그 출력은 무려 1500마력이었으며 이는 F1 역사상 가장 높은 출력을 낸 엔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에서는 엔진 내구성을 위해 출력을 낮췄지만 여전히 1000마력에 육박하는 힘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이 엔진으로 참가한 팀은 베네통, 브라밤, 에로우즈였는데 엔진 신뢰도는 좋지 않아 무수한 리타이어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베네통 팀의 드라이버 게하드 베르거는 이 엔진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잊어라. 1986년 터보 레이스카는 정말 로켓이었고 이 차를 다루려면 당신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기술로는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었지만 다른 팀의 터보 엔진도 최소 1350마력의 출력을 냈었다고 하며 엔진 출력 제한이 없던 당시는 그야말로 출력에 미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1987년 이러한 무한 경쟁의 위험성과 레이스당 엔진이 2개가 소모되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문제를 고려하여 FIA는 결국 터보 부스트압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무제한 출력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해당 연도에는 부스트 압력을 4바로 제한하였고 이듬해인 1988년에는 2.5바로 더 낮췄을 뿐만 아니라 레이스당 허용되는 연료량을 195L에서 150L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엔진 출력은 680에서 700마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터보 시대의 종말. 1980년대 후반 혼다의 기술진은 기술 규정 내에서 터보 엔진 효율성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F1 역사상 최고의 레이스카로 뽑히는 맥라렌 F4의 엔진 파트너로서 1988년 시즌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레이스카의 발전된 기술은 터보 차저 압력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자 서킷에서의 아일톤 세나의 폴 랩타임은 전년도 대비 무려 2.5초가 빨라졌습니다. 이에 FIA는 레이스카가 너무 빨라졌다고 판단하여 1989년부터 터보를 금지하였고 3.5L 자연흡기 엔진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출력을 자랑했던 터보 시대는 F1의 최전성기 시절이었으며 F1의 오랜 팬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키미TV의 F1 터보 황금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